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들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그룹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에서 열린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귀국을 했고 또 이 썬밸리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억만장자의 여름 캠프로도 불리고 있는데 7년 만에 참석을 해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썬밸리 컨퍼런스는 좀 독특하죠. 억만장자의 어떤 모임이긴 한데 여기에는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 모임에서 굵직한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2096년도에 디즈니의 ABC 인수도 이때 나왔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컴캐스트가 NBC 유니버설 인수도 이때 결정된 거고, 그리고 12년도에 그 아마존 창업자 베프 존스가 워싱턴 포스트 인수도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썬밸리 컨퍼런스의 이재용 회장의 참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다시 광폭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글로벌 네트워크. 그 말은 갔다 오는 그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17일 날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무죄에 대한 자신감이 하나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진을 여러 전문가들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현재 사업 구조가 20년째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와 시스템 LSI 정도, 그리고 파운드리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와 가전 사업부 디스플레이, 이 구조가 20년째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성장 동력에 대한 꾸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모임에 참석한 것은 혹시 M&A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썬밸리 컨퍼런스에서 M&A 발표가 많이 있었군요. 네. 자, 이재용 회장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복폭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데 향후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M&A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최근에 M&A 행보가 굉장히 활발했죠. 우선 지난해부터 뭐 계속 옥스퍼드 시메틱 AI 분야 하나 있었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M&A가 3건이 있었죠. 일단 마시모 오디오 쪽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플렉트 AI 공조 쪽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젤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MX 사본부가 진짜 헬스케어.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방금 제가 언급드린 이 M&A는 다 반도체 사업부와는 다 무관합니다. 네, 다 다른 사업부여서 지금 반도체의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타개할 굵직한 M&A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요구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꾸준히 제기된 것은 현재 파운드리가 되게 약해 있는데, 그러면 설계 분야를 하나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서 어쨌든 최근에 삼성의 전자의 행보를 보면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감지를 좀 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도 같이 엮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10년 가까운 사법 리스크가 내일 최종 결론이 납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최종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판결 후에 삼성그룹 경영 정상화가 다시 좀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실제적으로 삼성그룹의 경영 정상화는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2심의 무죄 이후에 완전한 경영 정상화는 됐다고 봐야 되고, 3심은 아시다시피 2심에 대한 법리 검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3심에 대한 무죄는 뭐 거의 확신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삼성그룹의 경영 정상화는 이미 회복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지난해에 그 전인영 부회장의 다시 뭐 CEO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경영 정상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고, 오히려 이재용 회장이 경영 복귀 후에 과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과제는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아직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확보를 해야만이 사실 마무리가 되는데, 그거를 위한 삼성바이오홀딩스, 삼성바이오의 인적 분할이 이미 시작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의 한 축은 돌아가는 거고, 다른 한 축은
20년간 정체된 이 사업 구조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급선무인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래 잘하는 반도체의 기술적 본원력의 경쟁력도 확보가 가장 급선무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 이 시장은 기대하고 시장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해주신 상황인데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반도체 사업부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내놓으면서 2분기 영업이익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이재용 회장이 답한 상황인데 실적 개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어렵다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곧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시장에서 한 7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 메모리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마켓 쉐어는 한 20%, 올해 한 30%로 봐요. HBM이 차지하는 메모리 시장에서 비중은. 그런데 매출 비중은 이 정도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50%를 초과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 HBM 없이는 영업이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이게 더 심해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AMD의 HBM을 납품했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AMD는 시장에서 한 10% 정도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의 HBM 6세대나 그 이상의 걸 양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없이는 당장 실적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HBM 납품하려면 지금쯤은 이미 퀄리파이를 다 받아놓은 상태고 하반기 양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식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양산 불가입니다. 그럼 올해 안에 실적 회복은 결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실적 키를 쥐고 있는 건 엔비디아인데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실적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주가 향방일 것 같아요. 지금 주가 보시면 6만 3천 원대에 안착해 있는데 7만 전자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호재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좋아요.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금 상승률이라면 힘에 겹지 않을까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하이닉스의 성장률과 삼성전자의 성장률은 너무 확연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호재거리는 결국 남아있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도 부진해요. 남아있는 것은 반도체밖에 없는데 제가 반도체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엔비디아의 HBM이 본격적인 양산 없이는 현재의 새로운 성장 어떤 포텐셜을 끌어올리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봤고요.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앞서 지배구조 개편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핵심이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그런 만큼 삼성물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MR 사업에 좀 중심을 두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 포텐셜이 있죠. 일단 어쨌든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을 지주회사처럼 갈 수밖에 없는 핵심 지배구조 계열사밖에 안 되고, 그러면 두 가지 호재는 제가 볼 때는 삼성바이오홀딩스의 인적 분할 자체가 물산에게는 호재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플러스해서 현재 그 SMR 사업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물산의 밸류 자체가 높아지는 게 오너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호재가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삼성물산 이야기를 했고 또 보험주죠. 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여기에 좀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기대감 속에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삼성생명 역시 수혜를 받을 거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배당주라든지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포텐셜이 하나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금융주에 대해서는. 다른 하나는 지난해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 말은 이게 삼성바이오홀딩스 인적 분할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주를 물산이 가져가 버리면 삼성생명은 중간 주주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간 주주사로 가는 순간
배당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요 호재가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삼성그룹은 주는 바이오홀딩스, 바이오의 인적 분할, 물산 그리고 생명의 금융지주, 중간 금융지주의 움직임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걸로 같이 보면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삼성그룹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했는데 삼성그룹주 내 토픽이 있으실까요? 단기적인 수혜주는 어쨌든 바이오고요. 제가 볼 때는 삼성바이오가 우선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체력도 좋고 시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움직이는 중기적으로 보면 물산입니다. 예. 그리고 좀 더 가면 금융지주 쪽으로 가면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삼성그룹주 이야기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